지금 교통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서 차선에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차선은 정지해야죠.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니까 직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진을 하게 되고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여기 다시 여기 정렬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빨간불이 됐고 남북 차선이 노란불이 되니까 좌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호등이 바뀌면 직진을 하게 돼 있죠. 네, 이러한 교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노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먼저 번에 그 한 게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그 add로 돼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존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add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add가 아니고 멀티플라이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노드를 다른 걸로 바꿨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필요했었는데 노드를 다른 노드를 쓰게 되면서 이건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 샘플 인덱스를 쓰기 전에는 이 노드가 필요했는데 샘플 인덱스를 쓰게 되면서 여기 노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삭제해 주면 되고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시뮬레이션 존을 하기 전에 뒤에 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거는 뭐냐면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 포인트에다가 자동차를 얹어줄 거예요. 포인트에다가 자동차를 얹어주면은 이 시뮬레이션 노드를 작업하면서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 걸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내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저거를 갖고 올 거예요. 컬렉션 인포. 그러니까 이 차선과 차에 대한 컬렉션 인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와서 요거를 렐러티브로 해주고 세퍼레이트 칠드런 해줍니다. 요 부분이 요 컬렉션 인포가 요 부분이 좀 그래요. 이 세퍼레이트 칠드런은 그 안에 컬렉션 안에 든 오브젝트들을 낱개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한 덩어리를 보면 안 되니까 낱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 도로는 12개잖아요. 12개를 낱개로 취급하고 자동차는 25대가 있는데 그것도 또 낱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켜면은 뭉쳐서 나오니까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셋 칠드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리셋하니까 초기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초기화시킬 때 전부 000으로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000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000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고 000으로 해주면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은 포인트가 지금 정중하게 있잖아요. 포인트를 000 정중하게 놨기 때문에 포인트의 위치랑 똑같이 해주려면 리셋에 체크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정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로는 그렇지 않아요. 도로는 12개가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리셋 칠드런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가 다 000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대좌표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를 지금 컨트롤러가 플레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먼저 평면을 주고 플레인이라는 메시를 생성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래픽 매니저를 여기 보면 이 트래픽 매니저가 이게 실은 이걸 플레인으로 한 거거든요. 이 트래픽 매니저라는 거를 만들 때 여기서 메시에서 트래픽 매니저라는 걸 해줄 때 메시에서 플레인을 해주고 지오 노드를 걸어준 거다 이거죠. 그렇게 걸어준 거기 때문에 플레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 월드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 그걸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렐러티브를 해주면은 플레인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를 내가 옮기면은 그러니까 렐러티브로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플레인과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플레인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도로를 움직인다면은 도로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시킨다 그러면은 자동차들이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게 할 때 상대좌표를 해주라 이거죠. 그렇지만 절대좌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리지널이라면은
일종의 절대좌표랑 똑같은 거죠. 절대좌표로 해놓으면은 내가 도로를 옮겨도 그 움직임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렐러티브로 해주라 이거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00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리셋 칠드런을 체크하면은 어차피 000으로 가니까 플레인을 기준으로 하던 월드를 기준으로 하던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오리지널로 두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도로는 렐러티브로 하고 자동차는 오리지널로 해줘라. 그리고 리셋 칠드런은 자동차는 해주고, 그러니까 리셋 칠드런을 해줄 때는 오리지널로 하면 되고, 리셋 칠드런이 체크가 안 되면은 렐러티브로 해라. 뭐 그런 소리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리셋 칠드런을 체크를 안 해주니까 렐러티브로 하고, 요거는 둘 다 체크해 줄 거니까 오리지널로 놔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도로에 정보를 가져올 거거든요. 샘플 커브로 해가지고 도로의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그 도로의 정보를 가져오려면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에 가가지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리얼라이즈 시켜라. 그래야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이게 커브잖아요. 차선이 커브죠. 그 여기서 리샘플 커브를 해가지고 약간 그거를 좀 변형을 시켜주자 이거죠. 이거를 랭스로 해가지고 0.3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0.3마다 딱딱딱 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서 도로를 보면은 이게 0에서 1이거든요. 이 오른쪽 끝이 0이고 왼쪽이 1입니다. 0에서 1 사이를 가는 거거든요. 그 0에서 1 사이를 가는 거를 0.3으로 끊어준다. 점을 찍어준다. 근데 이게 점이 일률적이지 않다 이거죠.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좌회전 차선은 요거는 사실 포인트를 더 많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곡선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더 많이 만들어 준 거고, 직선은 포인트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자 이거예요. 리샘플 한다는 얘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0.3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0.3이면은 이게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그 리샘플 커브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리샘플 커브라는 거는 변형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카운트로 돼 있던 거를 랭스트로 바꿔가지고 0.3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커브 길이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스케치팩에서 받은 그 파일을 그걸로 정리해가지고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는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m가 아니고 여기서는 10m예요. 10m인데 이게 25개가 됩니다. 25개가 되니까 250m가 된 거예요. 이 거리가 50m입니다. 거기서 0.3m씩 찍히게끔 만든 거거든요. 이걸 리샘플 커브에서. 그러면 0.3m는 어떻게 됩니까? 한 800개의 점이 찍힌 겁니다. 800개의 점이 찍혀갖고 그 점의 간격대로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차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샘플 커브로 해가지고 샘플 커브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보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즉 뭐냐면 어트리뷰트 정보를 넣어줘야죠. 그러면 네임드 어트리뷰트에서 이게 레인 아이디잖아요. 이 레인 아이디를 쳐서 요거의 정보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인티저로 해야죠.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디스트의 정보를 요 밸류에다 넣어줍니다. 밸류가 아니라 요 디스트의 정보를 팩터에다 넣어줍니다. 팩터에다 넣어주면은 이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샘플 커브가 다음 노드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것들이 자동차의 위치 아닙니까? 자동차의 위치는 셋 포지션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정보를 탄젠트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게 지금 화살표의 크기가 안 보이는 게
여기 지금 화살표의 크기가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에디트 모드로 가면 화살표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요게 체크가 안 돼서 그래요. 요걸 체크하고 요거를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0.0이라니까 조그맣죠. 0.1 하면 크죠. 좀 보기 좋게 하려면 0.05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크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화살표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 탄젠트를 해주면은 자동차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션 해줘야 돼요.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 이렇게 해서 탄젠트를 벡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이게 탄젠트를 연결시켜줘야 되죠. 탄젠트를 연결시켜주고 포지션은 여기 셋 포지션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Z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전면의 방향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전면. 그러면은 자동차가 만약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앞에 앞면이나 뒷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 이거죠. 이게 지금 X 방향이잖아요. 빨간 색깔이 X고 이 녹색이 Y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X 방향으로 해서 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X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X를 선택하면 좋은데 이게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방향이 돼 있지만 막상 연결을 해보면은 자동차의 방향이 이게 이쪽 방향은 맞는데 X 방향은 맞는데 거꾸로 돼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거꾸로 나옵니다. 자동차가 거꾸로 나오니까 이때 다시 로테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테이트 가가지고 로테이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때는 Z 방향이죠. Z 방향을 180도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들은 인스턴스로 돼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고 픽 인스턴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차의 크기를 1로 돼 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1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0.7로 해가지고 0.7로 좀 차의 크기를 줄여주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차가 이제 여기 시뮬레이션 존 안에 노드를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차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노드 그룹화 시켜갖고 좀 단순화 시켜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주자 이거죠. 컨트롤 G를 눌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꼬였습니다. 위아래가 꼬였어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주죠.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노드를 그룹화 시키면은 노드가 많이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존을 넓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노드들을 넣어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뮬레이션 존을 이제 해주자는 얘기죠.